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인 7천여 명이 첫 집단 이민을 떠난 하와이의 곳곳에는 한국인의 묘비들이 방치돼 있는데요. 한 대학교 연구팀이 이 묘비들을 추적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커피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을 안중근 의사 구명 등 독립자금에 보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와이 공동묘지에 방치된 한 비석의 묘비 탁본. 나라를 빼앗긴 이후 1937년 묘비에 조선인임을 새긴 고 곽일선 씨가 주인공입니다. 곽 씨의 이름은 안중근 의사 구명금 납부 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 월급의 절반이 넘는 10달러를 안중근 의사를 돕는 데 보냈습니다. 한 달에 17달러를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10달러라는 거금을 냈던 그런 숨은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분들의 무덤이 개인의 무덤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록해야 될 무덤들이다. 1902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간 이민 1세대는 7천여 명. 창원대학교 연구팀은 2019년과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하와이 현지 농장과 공동묘지에 방치된 이민 1세대의 비석 165기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53명이 안중근 의사 구명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된 농장 노동으로 한 달 15달러를 벌면서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의연금을 낸 겁니다. 3.1 운동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소식이 많이 전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또 미국 한인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도 많이 하고. 창원대와 하와이대의 교류로 시작된 이민 1세대 묘비 추적 조사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이민 후 광복까지 40여 년 동안 안중근,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의연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된 혈성금, 애국금 등을 꾸준히 낸 사실들이 잇따라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폭염 탓에 논과 밭에 쓸 물에도 녹조가 빠르게 번지면서 독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조, 독소 측정 방법을 두고 환경단체와 공방을 벌이던 환경부는 보다 신속하게 독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논에 채워진 물이 온통 초록빛을 띠고 녹조띠도 둥둥 떠 있습니다. 180헥타르 규모의 주변 농가 시설하우스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장 주변도 유화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가 가득합니다. 농가들은 녹조가 작물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한 40% 정도 더 심하지 작년에보다. 지금 밖에 가면 냄새가 썩은 내가 난다고 지금. 만약에 딸기가 빨아먹고 자라가지고 그 딸기까지 됐다 하면 농사를 폐기처분해야 되지. 환경단체들은 정수 과정이 없는 농업용수에도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녹조의 독소 수치를 기존보다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주일에 2번, 3번 이 정도로 하면 검사를 안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환경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소 검사 방식은 LC 메스메스입니다. 독소를 하나씩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 4가지를 측정하는데 결과 확인까지는 최대 이틀이 걸립니다. 반면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일라이자법은 200여 개 독소의 총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료 준비에서 결과 확인까지 최대 6시간이면 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라이자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수긍하지 않았지만 최근 녹조가 심해지자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공정 운영이라든지 수변 접근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녹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수 처리를 평소보다 강화하고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공개 검증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SBRT 사업의 최종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를 잇는 대로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생기고 또 40년 역사의 시청 앞 회전교차로는 양방향 통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시민 불평과 혼란도 예상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 SBRT.
가장 큰 특징은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버스 중앙 전용 차로와 버스 우선시도, 전용 승하차장과 굴절버스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오는 10월 착공을 앞둔 1단계 사업은 창원 원희대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9.3km 구간입니다. 경제성과 사업비 문제로 지하철이나 트램 도입이 쉽지 않자 창원시가 제시한 대안입니다. 지하철 하나 공사하는 데는 1km당 1,000원 정도가 넘고요. 트램은 250에서 200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BRT는 30억에서 60억이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BRT 도입과 함께 창원광장 교통체계도 바뀝니다. 창원시청 앞으로 보행자 전용 공간이 들어서고 4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방향 회전 교차로는 두 곳에 신호 교차로가 생기면서 양방향 통행 교차로로 바뀝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 30m인 기존 도로폭을 유지한 채 BRT를 도입하다 보니 3개이던 직진차로가 단 2개로 줄어듭니다. 또 유턴 차선이 12곳 줄어 운전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합니다. 원희대로의 어떤 교통 체증은 예상이 되고 이 원희대로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창원대로 쪽으로 이제 교통 체증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이제 무엇보다 창원대로에 이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에서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공사 기간 중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체 9.3km 구간을 총 3개 구간으로 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등 584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 SBRT 사업은 내년 10월 1단계 사업이 2025년 도계광장에서 6호 광장까지 2단계 사업이 최종 완공 목표입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지난 밤사이 경남 지역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대체로 우중충한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서부 지역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은 오전까지, 내일은 오후에 5에서 30mm가 더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과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모레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 33에서 35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역 오늘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에는 해안 지역으로 32도 선을 나타내겠고 내륙으로는 35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거창이 23도, 합천과 함양 산청이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33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먼바다를 제외한 해상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아침과 낮에 가릴 것 없이 불쾌감이 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지법은 국가안보상 수출입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를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추징금 130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전략물자인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장비를 풍력발전 설비로 위장해 대만에 130억 원어치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어제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산동 고인돌의 복원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화재 훼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묘역 바닥돌 박석 일부가 제거된 상태여서 하부 문화층을 재발굴하자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으로 세대주 계좌로 입금되며 전체 5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한편 김해시는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읍과 화계 진교면 등 8곳에서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 또 확진자 대면 진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하동중앙의원과 현대의원, 김병수 의원, 세란 의원 등입니다. 산청군이 재난이나 사고 때 모든 국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합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